철갑의 신화라 불리며 유럽 전역을 호령하던 독일의 러파드 전차. 하지만 뜨거운 태양과 거친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그 무적의 신화는 무력하게 멈춰 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이들이 생산 지연과 부품 수급의 한계에 부딪혀 고객들에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라고 오만하게 통보할 때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사 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서구권 강대국들이 쌓아온 견고한 방산 카르텔의 틈새를 실력과 진심으로 파고든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돈이 있어도 무기를 살 수 없고 동맹조차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에 왜 중동의 패권국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포신을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데이터와 창원 공장의 뜨거운 쇳물 소리를 통해 K방산이 어떻게 중동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정한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펼쳐지는 기록에 집중해 주십시오. 수십 년 공들인 신화가 저물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 결정적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열기와 모든 기계의 수명을 갉아먹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가득한 곳, 바로 중동의 사막은 전차들에게 거대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전차들도 이 환경에서는 엔진이 비명을 지르고 전자 장비가 먹통이 되기 일쑤였지만 K2 흑표 사막형은 바로 그 무덤을 자신만의 사냥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오만이 대한민국 전차에 매료된 이유는 단순히 외형이 멋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엔진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에 담긴 집요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독일제 엔진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국산 엔진과 S&T 다이나믹스의 변속기가 결합된 완전한 국산 파워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국산 파워팩은 독일제와 동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사막의 고온을 견디기 위한 특수 냉각 시스템과 강력한 흡기 장치를 장착해 중동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지치지 않는 기동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실제로 창원의 한 실험실에서는 중동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거대한 챔버 안의 온도를 올리고 모래를 뿌리며 한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엔진이 과열되어 멈출 때마다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병사들의 심정으로 밤을 새우며 설계를 수정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K2 사막형입니다.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해진 고성능 에어컨 시스템을 탑재하고 전차 외부에 사막 지형에 최적화된 복합 장갑을 추가하여 방어력까지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와의 관계입니다. 알타이는 우리의 기술을 전수받아 만들어진 형제 모델이지만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를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중동 국가들이 알타이 전차를 선택하더라도 결국 핵심 기술의 수익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는 우리가 전 세계 전차 시장의 표준을 장악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대 로템의 탄력적인 생산 체계는 독일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강점입니다. 철도 차량 생산 인력을 유연하게 전환하여 급증하는 전차 수요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보유한 능력입니다. 부품 업체들이 밀집한 창원의 방산 클러스터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수천 개의 부품을 오차없이 공급합니다. 한 연구원은 사막 테스트 현장에서 모래바람에 충혈된 눈으로 데이터 시트와 씨름하며 이 전차가 우리 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는 단순한 금속의 집합체가 아니라 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술로 구현해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은 K2의 수많은 기능 중 어떤 것이 가장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기술의 완성을 넘어 더 큰 장벽이었던 국제 정치의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력으로 돌파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지정학적 전략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는 무기를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은 중동 국가들에게 오랜 시간 거대한 장벽이자 안보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중동의 패권국들은 독일이 러파드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며 공을 들여왔지만 돌아온 것은 인권 문제와 분쟁 지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독일 정부의 냉혹한 수출 거부였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서구권의 정치적 잣대에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느꼈던 고립감과 불신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나토 카르텔이 가진 오만함의 틈새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대등한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로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목한 것은 한국이 유연하고 담백한 비즈니스 태도였습니다. 독일이 자국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며 공급망을 통제할 때 대한민국은 고객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깊이 이해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유럽 시장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239조 원에 달하는 무기공동 조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유럽 영내 무기체계를 우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연합과 안보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로서 제한적이나마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같은 EU 회원국들이 한국 전차를 공동 구매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고스란히 K 방산의 혈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우디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는 수천억 원을 지불하고도 부품 수급이 안 돼 창고에 멈춰선 유럽제 전차들을 보며 느꼈던 허탈함이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 안도감으로 바뀌었다고 회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행위를 넘어 무기체계의 주권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제3국의 위치에서 서구권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나토 표준과 완벽히 호환되는 고성능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중동의 왕실과 군지휘부가 K2 전차의 도입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은 단순히 기계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행보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지상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했다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 K2가 준비한 최첨단 방패의 실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스라엘의 독점적 기술을 어떻게 우리만의 것으로 재창조했을까요? 그 치열한 기술 독립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현대 전장의 양상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으며 이제 전차의 가장 큰 위협은 적 전차가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대전차 미사일과 자폭 드론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강철 갑옷을 뚫고 들어오는 이 치명적인 창을 막아내기 위해 K2 전차는 스스로를 지키는 지능형 방패인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보유한 트로피 시스템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 수출형인 K2PL을 개발하며 이스라엘의 핵심 원천 기술을 도입함과 동시에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이를 한국형 시스템으로 재설계하고 국산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의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사방을 감시하는 정밀 레이더가 접근하는 미사일을 포착하면 컴퓨터가 0.1초보다 짧은 시간에 궤적을 계산하고 대응탄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격추시킵니다. 특히 대한민국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주변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미사일만을 정확히 파괴하는 다수 폭발 성형 관통자 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젊은 연구원은 실험장에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사격 시험을 거치며 초속 1000m로 날아가는 파편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순간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탄성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미사일을 맞추는 것을 넘어 폭발의 방향을 제어해 아군 전차의 표면은 보호하고 적이 공격 수단만 무력화하는 고난도의 공학적 결정체입니다. 이스라엘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때 우리는 스스로 기술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중동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색이 빠진, 그러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형 방패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패란 단순히 적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병사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도구라는 신념이 이 철갑 아래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K2 전차는 날아오는 화살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쳐내는 전장의 무사가 되었으며, 이는 중동 국가들이 그토록 원했던 독자적인 방어 주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독립은 K방산의 국산화율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으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장난질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국산화 노력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기술의 내실을 다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무대로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펼치며 앉아서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적 승기를 잡았는지, 그 놀라운 구조적 이익이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도달한 진정한 경지는 단순히 완제품 전차를 몇 대 더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전차 시장의 공급망과 지적재산권을 장악하는 라이선스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의 도면을 빌려와 간신히 장갑차를 만들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제는 폴란드가 우리 도면으로 전차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막대한 로열티와 핵심 부품, 마진을 챙기는 구조는 가히 역전된 값을 관계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현대 로템은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을 유럽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비즈니스의 핵심 실속은 여전히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K2 전차의 심장인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와 같은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들은 모두 대한민국 창원의 방산 클러스터에서 생산되어 납품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이 제조는 해외에서 하더라도 핵심 설계와 부품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소 부품 업체 사장님은 30년 전 자동차용 나사를 깎던 기계로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전차, 변속기, 기어를 만들며 대를 이어 가업을 지켜가는 자부심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탄탄한 중소기업 생태계는 현대 로템이 필요에 따라 철도 차량 인력을 전차 생산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생산 시스템과 결합하여 독일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납기 대응 능력을 완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국산화율이 높아진 한국형 전차를 도입할수록 우리는 유지보수와 부품 교체라는 이른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무기 체계는 한번 도입하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기에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지속적인 숨통을 트이워주는 거대한 연금과도 같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구조적 이익은 인구 절벽과 기술 유출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자산입니다. 전 세계 전차 시장의 룰을 우리가 설계하고 그 판 안에서 글로벌 국가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방 경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방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응원하신다면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이 자부심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술과 경제적 실리까지 모두 챙긴 K2 흑표 전차가 전 세계 안보의 새로운 표준으로 우뚝 서기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이 쏟아낸 마지막 열정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포시는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K2 흑표 전차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은 단순한 군사 장비의 이동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걸어온 거대한 의지의 행진과도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 한 대 없이 남이 쓰다 버린 장비를 빌렸으며 서러운 국방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안보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철갑의 수호자로 거듭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그리고 폴란드를 매료시킨 것은 단순히 철판의 두께나 엔진의 마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고객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는 정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공은 우리가 가진 빨리빨리 문화가 대충이 아닌 제대로라는 철학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K2 전차는 중동을 넘어 유럽의 심장부로, 그리고 전 세계 안보의 새로운 표준으로 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를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힘, 바로 침략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의 뜨거운 용광로에서 시작된 이 열정은 이제 전 세계 국방 지도를 다시 그리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닌 기술의 선도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한 노병이 항구에 줄지어 서 있는 수출용 K2 전차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읊조리던 짧은 감회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포시는 더 먼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는 그 어떤 장갑보다 단단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지사오며 기술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방의 포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진심은 데이터보다 더 확실하게 세계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한 지금 하늘에서도 또 다른 기적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2의 엔진 소리가 사막을 깨울 때 하늘에서는 대한민국 기술의 정점인 KF-21이 뜨거운 열기를 뚫고 솟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의 또 다른 거대한 날개 KF-21의 중동 진출, 비화와 그 속에 담긴 대담한 비전을 다루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진심을 증명하고 기술로 평화를 설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